(1월 10일입니다) 요즘 홍준표 대표가 나경원 씨를 갖다가 자근자근 씹어대는데요, 상당히 논리가 정연하게 씹어댑니다. 말이 씹어대는 거지 사실은 사실이 있는 대로를 갖다가 적시를 하고 있는 홍준표 인사입니다. 홍준표는 뭐 그 틀린 소리는 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친 이명박계에 붙었다가 또 잔류한 친박계에다 붙었다가 이제는 친윤에 붙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딱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날,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항공편을 타기 직전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그 상대 대상은 분명히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소위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 이렇게 또 연속해서 썼습니다. 홍준표는 이런 말을 또 계속했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늘어놓을 때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니 품격이란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조용히 침잠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11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 홍준표 대표는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면서 자신을 직격한 나 전 의원의 말을 되돌려준 셈입니다. 이 홍 시장은 사흘 전에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꺼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적인 비판을 받은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맹공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은 이처럼 장외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고 나왔습니다. 나 전 의원뿐만 아니라 유승민과 또 황교안 대표, 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를 틈날 때마다 평가절하했고, 최근 들어서는 친윤계 주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 나 전 의원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등 다른 여권 주요 인사는 당권 싸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과 달리 홍 시장은 적극적으로 참전합니다. 솔직하죠. 한마디로 솔직한 편이죠. 네. 그런데 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이른바 김장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장제원 의원과 홍 시장의 인연을 이렇게 언론은 꼽고 있습니다. 이 김장연대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장제원이하고 기현이하고 같이가 연대가 돼 있다면은 장제원이가 당 대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장제원은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하고 그거는 또 뭐냐, 김기현 의원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구입니다. 옆 근방에 있는 지역구. 한 사람은 울산이요, 한 사람은 사상인가 그렇게 되죠. 부산. 그러니까 바로 거기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래서 자연히 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지도 하고 사람도 이해도 많이 할 거고, 그걸 갖다가 김장연대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는 언론 아니면 그 반대파들이 붙여놓은 거겠죠. 김장연대는 그래서 성립이 아니고 장제원이가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더 맞는 얘기죠. 근데 뭐 김장연대니 왜 이렇게 말들을 잘 지어내는지요. 나는 그 말 잘 지어내는 그 이준석에 아주 치가 떨립니다. 뭐 윤핵관이니 무슨 이핵관, 윤핵관 지가 지어내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좋지 않은 정치 문화를 계속 이 땅에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종말은 이준석, 유승민 다 똑같이 그의 꿈은 사라집니다.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최무룡 씨가 불렀던 꿈은 사라지고, 다 꿈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성경의 말씀 인용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인 줄 알죠?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고 똑같죠?
정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멀어진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기현하고 장제원하고 홍 시장이 어떤 인연이 있을까? 이 홍 시장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때 김기현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그때 2017년, 2018년 때는 장 의원을 또 수석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위 홍준표의 입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특히 홍 시장과 장 의원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 홍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장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럼에도 당내선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 의원이 브러드 사이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과는 냉랭해졌지만은 김장연대를 내세워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만큼 홍 시장이 외곽에서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간접 지원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당내에서는 홍 시장이 적극 목소리를 내는 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지만 꼭 그렇게만도 생각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세력이 미약한 그가 당내 주류인 친윤계 한 배를 타면서 당내 입지를 다지려는 생각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지만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든 좋고 저렇든 좋고 그는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 논리가 아니 장제원은 수석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었고 김기현은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당대표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그 인연입니다. 실제 홍 시장은 2021년 치러진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8.21로 1위를 기록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34.80, 2위를 뒤처졌습니다. 당원 조사에서 57.77을 얻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민심에서는 이고도 당심에서 대패한 겁니다. 그런 뼈저린 경험이 있는 홍 시장인 만큼 당내 주류를 측면 지원해서 당내 기반 닦으려는 그건 자기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한 거는 정치인의 가장 기본 ABC입니다. 지금 나경원은 오버액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출산위원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부위원장 임명해 줬으면 장관급을 임명해 줬으면 고맙게 해야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또 여기는 보고 저기는 보고 당권 KSC라고 저기 광주에서 있는 지역방송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1위 나오고 연속해서 이제 나오니까 꿈에 붕 떴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대통령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꿈을 쫓아 분화비처럼 나가자. 뭐 이런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몽둥이를 들은 겁니다.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선 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알려주던 홍 시장이 최근에는 대선 때보다 윤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하순에 서울에서 따로 만나서 만찬도 함께 하면서 대화도 나눈 일도 있고 또 서로 보기 싫은 사람이면 대구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불러서 저녁을 어떻게 같이 먹습니까? 그래도 뭔가 괜찮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 내에서 차기 경쟁 구도를 보더라도 홍 시장 입장에서는 김 의원을 미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는 분석. 실제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대선 출마 경험도 있고 나 전 의원이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정치적 체급이 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아무라도 지금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체급이 올라갑니다. 나경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경원은 벌써 아무리 당대표가 되는 한이 설령 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탐욕의 그 전광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경원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면서 그 허상. 나 전 의원이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정치적 체급이 뛰겠지만 잡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이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다른 대선 주자들은 견제하면서 차기를 노리는 셈법.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홍준표가 가는 길은 무던한 보통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준표가 뭐 기회주의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치인의 코스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 하는 것은 그래도 의롭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지금 나경원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나 잘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직으로 임명한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 자기 그 저출산 부위원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헝가리식으로 이거 하겠다. 나중에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고 지적 제스처 쇼를 부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대통령은 말하지 않지만 거기 대통령실에서는 기가 막히죠. 빚을 탕감한다면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 텐데 국고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하라고 여기 데려온 건 아닌데 채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제 당권을 넘나듭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그래도 이 저출산 문제를 더 잘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뜻대로 된다는 생각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